보통 우리가 그 나침반을 딱 볼 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빨간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면 아, 저기가 길이구나 하고 되게 안심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방향을 알려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2026 4월 20일의 세상을 보면요. 그 나침반 바늘이 막 미친 듯이 사방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완전 공감합니다. 진짜 요동치고 있죠. 한쪽에서는 뭐 코스피가 6천을 뚫었다고 막 축보를 터트리는데 당장 우리 동네 마트에서는 그 태국산 수입 계란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단 말이죠. 네, 체감 경기가 너무 다르니까요. 도대체 어디가 북쪽인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극도의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오늘 딥다이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 토머스 에디슨의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와,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고객 미팅 준비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보험 영업인 여러분, 진짜 그 열정이 대단하신 겁니다. 오늘 저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확실한 무기를 장전해 드려야죠. 맞습니다. 오늘 다룰 이 혼란스러운 4월 20일자 뉴스 지표들을 고객의 삶을 지켜주는 확실성이라는 서사로 완벽하게 번역해서 오늘 미팅에서 바로 써먹으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네, 사실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을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확실성을 극도로 갈망하게 되거든요. 아, 불안하니까 뭔가 꽉 잡을 걸 찾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시경제가 흔들리고 제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딱 느낄 때 사람들은 결국 형태가 있는 상품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안전망을 찾게 되죠. 맞아요. 오늘 다룰 정치나 경제 뉴스들이 겉보기엔 그냥 어지러운 파편들 같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싹 이해하시면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끄집어내는 아주 정교한 도구가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내용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죠. 첫 번째 주제는 거시경제와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당장 오늘 법인 대표님이나 고액 자산가 고객 만나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숫자들을 좀 정확히 읽으셔야 하는데요. 네, 숫자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아니, 코스피가 6,191.92고요. 코스닥은 1,170.04, 달러가 1,467원인데 비트코인이 무려 1억 1,144만 원을 돌파했어요. 와, 정말 엄청난 수치들이죠. 제가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게요. 보통 위기가 오면 막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달러도 비싸고 주식도 오르고 심지어 코인까지 폭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아주 예리한 지점이십니다. 과거의 그 교과서적인 경제 모델로는 지금 이 현상이 전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주식하고 코인이 동시에 막 폭등하는 건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생긴 약간 자산 인플레이션 성격이 훨씬 강해요. 아,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격만 올라가는 거군요. 네, 이 숫자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쭉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거든요. 지금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고 민간 선박에 막 발포까지 했습니다. 와, 민간 선박이요? 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완전 목줄을 쥔 거죠.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하고 2차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틀어지면 이란 핵심 기반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어요. 잠깐만요. 호르무즈해협 막히고 중동에 전운이 맴돌면 당장 유가 폭등하고 물류비 완전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진짜 직격탄 아닌가요? 그렇죠. 치명적이죠. 근데 리스크가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코앞에 있는 한반도 상황이 사실 더 심각하거든요. 네, 대북 이슈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북한이 심포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았어요. 일본 이이즈 밖으로 한 140km 비행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방중을 앞두고 무력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아, 타이밍이 딱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치명적인 뉴스는 따로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발언 여파로 미국이 한국에 주던 정보 공유를 중단해버렸어요. 헉, 정보 공유를요? 원래 얼마나 받았는데요? 하루에 보통 50쪽에서 100쪽 분량의 대북 정보를 공유받았는데 그걸 전면 중단한 겁니다. 와, 하루에 100쪽씩 오던 그 고급 정보망이 하루아침에 뚝 끊긴 거네요. 이건 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 안보 센서 하나가 꺼진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거대 자본 입장에서 딱 보면요. 한미동맹 정보 공유가 끊겼다. 이건 한반도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무섭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우리 고객, 그러니까 법인 대표님 입장에 대입을 해보시는 겁니다. 밖으로는 호르무즈 막혀서 물류비랑 원자재가 폭등하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막 통제불능이죠. 내내 외부 환경이 최악이죠. 근데 내부 상황은 더 암담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 금액으로 무려 3조 원 이상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어요. 3조 원이요? 와, 단위가 다르네요. 네, 게다가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기업 내부의 인건비랑 파업 리스크라는 이중고에 처한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건 뭐 폭탄 돌리기 수준이 아니네요. 당장 법인 대표님 만나면 이 복잡한 뉴스들을 영업에서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엮어내야 할까요?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고객 미팅 가셔서 이런 거시경제 뉴스를 그냥 읊어주는 수준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아, 뉴스 브리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현상이 대표님의 통제권을 어떻게 빼앗아 가고 있는지를 짚어주셔야 해요. 예를 들면 대표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나 미국의 대북 정보 중단 같은 이런 리스크 대표님이 통제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요. 아하, 그럼 노조 파업 이슈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노조의 파업 리스크, 이것도 대표님이 100%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외부랑 내부의 통제 불가능성을 고객이 극대화해서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을 먼저 눈앞에 쫙 깔아주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방이 다 통제 불가능할 때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대표님이 유일하게 100% 통제하실 수 있는 확실한 비상자금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법인보험 같은 보장자산입니다. 야, 완벽하네요. 이 거시적인 혼란을 기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사적 안전망 니즈로 싹 수렴시키는 논리군요. 네, 통제불능 시대에 제안하는 단 하나의 통제 가능한 자산. 영업인이라면 이 멘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우리들의 일상, 거시경제에서 미시적인 생활 물가 쪽으로 좀 내려와 볼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이죠? 아까 막 코스피 6천, 비트코인 1억 이런 구름 위의 시자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당장 우리 삶에서는 마트에서 태국산 달걀을 줄 서서 사고 있고 광장시장 물값에 분노하고 있단 말이죠. 아, 지표하고 체감 경기에 완전한 괴리 현상이네요. 주거랑 물가 상황이 진짜 심각하죠. 맞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확 줄었대요. 전세값 오르고 대출 규제 막히니까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월세 비중이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세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네요. 거기다가 물가는 더 황당해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정부가 국내산보다 30% 저렴한 태국산 달걀을 수입했는데 가격이 5,890원이거든요. 이걸 마트에서 1인당 2판씩 제한해서 팔고 있어요. 줄 서서 사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광장시장에서는 노점에서 외국인한테 생수를 2,000원에 팔아서 또 막 논란이 됐잖아요. 아니,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 고객 만날 때 이런 팍팍한 뉴스를 어떻게 터치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월세 비중 50% 육박. 이거를 그냥 단순한 부동산 뉴스로 소비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건 가정 내의 고정 지출이 영구적으로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예전 전세 중심일 때는 주거비가 나중에 돌려받는 목돈, 그러니까 자산 성격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저축의 개념이 있었죠. 근데 월세로 바뀌었다는 건 내 통장에서 매달 돈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고정 지출이 커지면 결국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구조적으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태국산 달걀 사야 할 정도로 팍팍해진 지갑 사정에 깊이 공감해 줘야겠네요. 맞습니다. 공감에서 출발하되 솔루션은 냉정하게 주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객님, 요즘 마트 가시면 물가 체감 엄청 되시죠? 게다가 주거비는 이제 매달 빠져나가는 거대한 구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요. 와, 주거비가 구독료가 됐다는 표현 진짜 좋네요. 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이 상황에서 예전처럼 무작정 저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여유 자금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보험 리모델링이 진짜 필수입니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죠. 아,
아, 고정 지출 늘어난 현실을 짚어주고 가성비 리모델링으로 싹 넘어가는 거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요? 네. 거시경제 불안하고 생활물가 오르면 최소한 뭐 제도나 안전망이라도 우리를 지켜줘야 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주제인 일상 속 제도의 변화 뉴스들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제도의 변화 속도가 현실에 못 따라가는 현상들이 막 터지고 있죠. 당장 오늘 차 몰고 나가는 분들 조심하셔야 할 게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을 2달간 집중 단속한답니다. 아, 우회전 단속이요? 이거 진짜 말 많죠? 네, 작년에 우회전 사고 사망자가 전체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는 건데 운전자들 불만이 엄청나요. 이 뉴스 오늘 약속 장소에 차 몰고 오는 고객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운 첫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운전자 보험 니즈를 직관적으로 확 끌어올리는 최고의 화두죠. 고객님, 오늘 차 가지고 오셨어요? 요즘 우회전 집중 단속 기간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하고 툭 던지는 겁니다. 진짜 자연스럽네요. 네. 아무리 조심해도 순간 착오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된 거니까 형사적 책임이나 벌금 방어하는 운전자 보험 점검으로 바로 넘어가기 너무 좋은 소재입니다. 맞네요. 그리고 사회면에 좀 무거운 뉴스들도 있어요. 교권 침해에서 교사 폭행한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도 학생부에 기록이 안 남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네요. 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이죠. 네, 반년째 낮잠 중입니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하자마자 또 10대를 성폭행해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선고받은 사건도 있어요. 학부모 고객들한테 이런 뉴스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뉴스가 좀 어둡긴 하지만 학부모들의 무의식에 있는 그 공포를 정확히 건드려주는 겁니다. 제도가 그리고 시스템이 내 아이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안감이거든요. 아, 국가가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 그렇죠. 가해자는 전학 가도 깨끗하고 범죄자는 다시 거리를 활보하잖아요. 국가가 즉각적으로 보상하고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부모가 경제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자녀보험 이야기로 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녀 관련 보장 자산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이 불안한 시스템 속에서 부모가 아이한테 입혀주는 최소한의 방탄조끼입니다. 이렇게 무게감 있게 접근하시는 거죠. 와, 방탄조끼.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노동, 인권 관련 판결들도 있더라고요. 군 복무 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인사제도가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고요. 아,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법원이 취소했죠. 네네. 그리고 육아휴직을 연차 산정 출근율에서 빼버린 중소기업 대표한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여종 직장인 고객들 만날 때 이거 되게 좋은 소재 아닐까요? 아주 훌륭한 소재죠. 이 판결들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나 권리가 점점 강력하게 보호받는 트렌드를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재테크나 보험이랑 어떻게 연결하죠? 고객님, 요즘 법원 판결 보면 여성 스스로가 경제적 주체로서 권리를 꽉 쥐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면서 성취감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중한 경제적 기반을 지키려면 본인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지키는 여성 특화 재테크나 보험 플랜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야, 너무 매끄러운데요? 경제적 주체로서 스스로 방어막을 쳐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랑 사법 기반 현주소를 좀 볼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주의점이죠? 저희는 오늘 철저하게 중립적인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고객 미팅에서 정치 얘기하실 때는 이 팩트들을 스몰 토크의 도구로만 쓰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절대 누구 편을 들거나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팩트 자체가 품고 있는 메시지를 읽으셔야 해요. 맞아요. 뉴스 좀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4.19 혁명 66주년 기념식 참석하시고 인도 베트남 순방을 가셨는데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좀 해달라고 국회에 또 재차 요청했습니다. 네, 특별감찰관 절차가 또 화두네요. 그리고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던 유튜버랑 언론사 대표 경찰 구속영장이 줄 기각되기도 했고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움직임도 되게 바쁩니다. 정치권 참 분주하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방미 이후에 장기 일정 비판 해명해야 하고 오세훈 시장은 당 지도부랑 좀 거리두기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기지사 지원 나가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아예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선거 채비로 완전 요동치고 있네요.
정치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간부급 연구관들이 성비위랑 스토킹 의혹으로 징계 절차 진행 중이고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국정조사가 이해충돌이라며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법조계도 참 시끄럽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리얼돌 수입 허용 확정 판결 내면서 여성계 반발이 엄청나고요. 의사협회는 정책 파트너 선언하면서도 진료권 침해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휴, 숨차네요. 진짜 다들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죠. 아니, 제가 영업인이라면 이런 민감한 이슈들 괜히 잘못 꺼냈다가 고객이랑 정치 논쟁만 붙을까 봐 솔직히 겁나거든요. 심판이 없는 경기장이나 막 흔들리는 경기 보는 기분인데 이거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하죠? 여기서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치적 옳고 그르면 다 떠나시고요. 이 수많은 뉴스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현상의 뭔가를 짚어내야 합니다. 공통된 현상이요? 그게 뭔데요? 바로 거대 기관과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성입니다. 10년째 감찰관 비어있죠. 최고 기관인 헌재 내부 흔들리죠. 법원 판결이나 정부 정책마다 갈등이 폭발하잖아요. 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도가 완벽하게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이 스스로 삶과 재산을 방어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집니다. 아, 그럼 화법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고객님, 요즘 세상이 참 예측하기 어렵고 제도도 휙휙 바뀝니다. 거대 기관들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정의 안전망만큼은 내 손으로 확실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화두를 전환하는 거죠. 와, 훌륭한 스킬입니다. 정치 뉴스를 시스템의 불안으로 치환하고 그걸 보장자산의 니즈로 연결한다. 자, 오늘 딥다이브 쫙 돌아보니까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죠. 맞아요. 거시경제의 불안, 월세 육박하는 생활물가 상승, 우회전 단속 같은 일상 속 제도의 변화들. 이게 다 영업인 여러분이 고객의 마음을 여는 진짜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는 걸 짚어주셨습니다. 네, 외부의 혼란이 클수록 내 가정에 변치 않는 안전망, 즉 보험의 가치는 더 빛나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명언제조기십니다. 오늘 미팅 바로 가실 분들을 위해서 날씨 정보랑 실무 적용 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고요. 전국에 가끔 비 오다가 늦은 오후에 맑아진답니다. 아, 미세먼지에 비까지 오네요. 그러니까 고객님께 문자 보내실 때 다짜고짜 영업 얘기하지 마시고요. 고객님 오늘 미세먼지 심하니까 꼭 마스크 챙기시고 오후에 비 소식 있으니 우산 챙겨서 조심히 오세요. 이렇게 따뜻한 안부 문자로 오늘 브리핑 시작해보시는 거 강추합니다. 날씨 변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고객은 감동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내내 저희가 불확실성을 얘기했잖아요.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주거비는 매월 빠져나가는 구독료가 되어버렸고 글로벌 경제부터 사법기관까지 뭐 하나 예측 가능한 게 없습니다. 네, 모든 게 변수가 되어버린 시대죠. 맞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제안하는 보험 상품이 고객의 삶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상수, 즉 콘스탄트가 되게 하려면 오늘 미팅에서 고객에게 어떤 첫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아주 묵직한 화두네요. 저라면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통제 가능한 무언가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꼭 찾아내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의 성공적인 영업 미팅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건승하십시오.